네, 오늘의 이슈를 꿰뚫어보는 이슈통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민주당 어제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트윗 글 120만 개를 추가로 발견하자 거듭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수만 개 수준이 아니라 100만 건 넘게 도배를 했다면 정권 차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 트윗 글이 100만 건 단위를 넘어선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특검 거부를 고집한다면 기어코 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하지만 똑같은 검찰 수사를 놓고 새누리당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검찰이 이렇게 트윗 글 100만 건을 밝혀낼 정도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 없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 외압이 있습니까? 간섭이 있습니까? 또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나 또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수사 결과를 접하고도 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정쟁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고집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런 시각차를 보이면서 여야의 특검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는데 여야의 대치 국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도 신율 교수와 함께 전국 전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민주당이 다시 거리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네. 사실은 122만여 건에 달하는 121만 뭐 몇천 건인데 그런 트윗 글이 발견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 전국을 굉장히 흔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태까지 야당에 있어서의 장외투쟁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민들도 네.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21만여 건의 트윗 글이라는 것 자체는 리트윗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만 카드가 없었던 민주당한테 카드를 만들어준 결과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를 10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 특검밖에 없다, 뭐 황교안 장관 해임하라 네. 이러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밖으로 나간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요. 네. 아까도 뉴스에 잠깐 나왔던 리포트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특검을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특검에 대해서 사실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받지 않은 이유는 상대가 쓸 카드는 다 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대가 카드가 없는데 네. 자기 카드 먼저 보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보여줄.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상 121만 건에 다시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카드가 생긴 셈이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 카드를 받아주는 척을 일단은 받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좀 전국의 주도권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네. 충분히 했을 수가 있겠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렇군요. 근데 새누리당은 일단은 뭐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니까 뭐 한심하다 이런 좀 원색적인 비난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한심한 건데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게 사실 민생 하는데 민생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돈 어디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결산해야 네.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절대로 121만 건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네. 1년이 넘게 끓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 약간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 이슈 상황이라는. 자체가 네. 근데 어쨌든 121만 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카드를 가졌습니다. 예. 이제 이 카드를 갖고 새누리당 압박을 할 텐데 예. 과연 새누리당은 결국에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건지 아니면 이대로 더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냐면 특검의 약발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 카드를 쓸 때라고 새누리당은 충분히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대응을 안 할 텐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이 아니고 네. 이제 국정원이 사실 나설 때거든요. 네. 네. 새누리당의 짐을 국정원이 사실 좀 덜어줄 때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은 자꾸 그 중에서 몇만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 수억 개 중에 121만 개라는 네.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냐면 121만 개는 굉장히 큰 숫자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이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를 국정원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거든요. 네. 분단된 상태에서는 항상 상대편이 선거를 개입하려고 그래요. 동서동 나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윈트하우스 오스트. 다시 말해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독에서 선거만 있으면 동독에서 장난질을 쳤다고요. 네. 우리도 북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북풍이라고 할 정도로 매번 선거에서 그렇게 북한이 개입하려고 했는데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네. 그렇다면 그 방식이 바뀌어졌을 거고 거기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면 121만 개가 됐던 몇 개가 됐던 간에 제가 볼 때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 기밀에 속한다? 아니에요. 이제는 저는 국정원이 나서서 스스로 밝힐 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을 봤을 때는 교수님 말대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5만 개 요렇게 네, 나왔을 때는 그랬는데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국정원이 보다 서상기 의원한테 그때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 국정감사 때.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IP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국민한테 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물론 특검을 결국엔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황우여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금 어쨌든 예.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우여 대표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좀. 근데 황우여 대표가요 원래 그분이 아주 느긋하기보다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네. 술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참 그분의 재주가 있어요. 세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이거 대단한 재주예요, 이거. 예? 근데 그런 분인데 물론 그분이 나서는 것은 나설 때가 됐다라는 얘기도 동의는 하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나서서 얘기를 해서 먹힐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네. 그 부분부터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분이 나서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야당이 이 여당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서서 얘기를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의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또 언제쯤 받을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땐 받을 건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21만 개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때 이따 확 받아줘야지 시간 다 끝나면 우리는 또 금방 잊어먹잖아요. 워낙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네. 다 잊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특검 받을게 이러면은 네. 121만 개가 또 새삼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워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받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그 특검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장외투쟁을 계속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모르죠. 근데 사실은 장외투쟁이 한계가 많거든요. 장외투쟁 하면은 지지율이 좀 오르거나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천막 당사를 100일 넘게 운영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시청 앞에 천박당사가 있는지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만 알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야권 이제 민주당이 조금 네. 더 범위를 크게 가야 하지 않냐. 이를테면은 뭐 안철수라든지 뭐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좀 인물들과 힘을 합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1+1이 2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야권 상황은 좀 지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대, 뭐 힘을 합치고 여기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연대하는 축에 한 축이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 나가는 쪽이 있으면 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 네. 모두 고만고만하거든요 지금. 고만고만해가지고 이거 모여봤자 사실 그렇게 크게 뭐가 되진 않고 네. 오히려 문제가 딴 데로 갑자기 딴 문제로 튈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뭐 어쨌든 다음 주쯤에 아마 그 같이 공청회를 연다고 해요. 특검 관련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려고. 뭐 안철수 의원도 주장을 했죠. 네네네. 안철수 의원도 주장을 했고 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특검도 특검이지만 신당 만든다며요. 예?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캠프에서 나왔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예. 내부 단속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뭐 신당 창당은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그거 보고 있겠죠 지금. 근데 그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타이밍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지난해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 지지율이 50% 육박했을 때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던 것도 그렇고 맞아요. 모든 타이밍이 정말 안철수 뒤에 도대체 어떤 정치 구단이 있길래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연이었나 봐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요새 우연히 보세요. 겹치면 필연이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요새 보세요. 지금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특검 얘기 그거 사실 8월 달부터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특검 얘기를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 없었고 민주당도 부정적 입장. 저도 생뚱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러고 신당 만들려면은 우리가 사실 12월 정도에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땐 심심이 딱 뜨고 있다가 갑자기 또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한테 굉장히 혼란을 줘요. 약간 좀 서프라이즈 효과 노린 거 아닐까요? 좀 깜짝 효과 이런. 근데 전 왜 안 놀래죠? 아. 큰일 났네 이거. 네. 예. 자, 저희 좀 다음 얘기도 좀 해보면요. 사실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자 뭐 인준 있고 김진태 검찰총장 문제도 있고 문영표 예.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인준 대상이기 때문에 네. 오늘 본회의 표기를 올릴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검찰총장하고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건 인사청문회라 가지고 그거는 하려면 하는데 네. 이 황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기가 안 되거든요. 인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바꾸기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황교안 지금 법무장관과 네, 그렇죠. 그 남 국정원장의 해임 건의안이 지금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어차피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이건 어차피 제스처예요. 가만히 왜냐면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숫자를 못 맞춥니다. 민주당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정권에 그런 상징성을 통해서 타격을 주려고 낸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와 그 황 감사원장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황 씨네요. 그러네요. 예. 두 황 씨를 한꺼번에 이건 강창희 국회의장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면은 야당의 입장도 살려주고 예? 또 새누리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얻을 거는 얻어가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윈윈 게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특히 황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그렇게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사실 복지부 장관 때문에 복지부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요. 네. 민주당이 맨 처음엔 딱 타겟 세운 게 김진태 검찰총장 네. 후보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새 글로 갔어요. 이게 어느새 글로 갔는데 글로 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언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 일단 뭐 그 황창현 두황 후보자에 올라가게 되면 예.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머지 복지부 장관하고 김진태 총장 후보자 문제는 야당은 그냥 그거 인정을 모르죠. 하는 걸로 갈까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시간 끌기를 해가지고서 청와대가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형식을 유도할 수도 있는 정치공학상으로 볼 때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차곡차곡 명분을 쌓으면 없던 카드가 새로 생기는 꼴이 되거든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그런 임명 강행 카드를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네. 네. 그거가 오히려 더 큰 중요한 못 요소입니다. 쓰는 건 예. 왜 못 쓰는? 지금 전 청와대가 볼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제가 볼 땐 청와대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121만 건. 이거는 어차피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여론이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번 주시하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이 이건 전 정권 얘기고 현 정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돌아가면 그럼 뭐 강행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좀 관망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정리 여기서 얘기는 여기가 예, 있고요. 네, 저희 예.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오고요.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